평화의 우리 집이라고 그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웃기더라고 이게. 원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서로 수사 등에 협조하기 위해서 서로 조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출하겠다. 근데 서류가 방대하니까 차량을 보내줘라 해서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갑자기 압색이 들어왔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뭐 100% 그림 만들기죠. 그치? 예. 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뻔한데 뭐 24시간, 48시간 견디면서 거의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러면서 이게 정말 엄청난 중대한 증거를 숨기고 있어가지고 찾지 못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뭐 언론사를 쳐들어가면은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8시간 동안 협상하다가 물러서주는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렇지. 압색 들어가가지고 박스에다가 신문지 좀 넣어서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조명이 다 비쳐 들고 나오다가. 그리고 이 고소 고발을 누가 했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시민단체들이 검찰이 시키는 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심되는, 너무나 둘이 손발이 착착 맞아가지고 그렇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데, 이 압수수색이 왜 채널A는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도 검찰에 있으니까. 아니 그 앞에서 채널A 기자 임례하고 앞에서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쪽도 못 쓰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눔의 집은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쳐들어가는 건지, 나눔의 집이 아니라 평화의 우리 집은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뭐 네. 좀 새는 이야기긴 한데요. YTN에 새날 모니터링 하는 담당자가 있대요. 와. 혹시나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방송 보신다면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최소한 그게 밥벌이고 직장이라고 해도 최소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것이 없는 정권한테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나 이명박 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털어버리면 끝나요. 적당히들 하시고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검찰 자체가 뭐 최강욱 집권 야당 대표의 말처럼 한명숙 총리 건에 대해서 미적거리고, 그건 뭐 인권부에다가 뭐 배당해가지고 뭐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 조사해봐라 이런 짓거리하고, 윤미향 건은 고발된 지 6일 만에 막 압색을 하는데 여기 실제로 무슨 범법 행위가 있다도 아닙니다. 네. 사실 알고 보면 그 범법 행위 있다가 아니라 언론들이 쏟아내는 일종의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가까운 것들을 갑자기 서로 합의를 봐놓고, 나도 그런 경우지. 비슷한 건 똑같은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제가 영등포서 갔을 때 이런 경우인데, 자발적으로 출석을 했어. 예를 들면 자발적으로 출석했는데 출석 날짜를 이제 잡아놓는 경우 있잖아요. 언제 나가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와서 체포해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지금 근데 제가 그 국회가 개원했으니까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매운맛 민주당이라고. 매콤 민주당. 실제로 그 열린민주당이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더 앞서 나가주길 바란다, 이런 식의 메시지도 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합당을 하지 않더라도 세게 이슈를 열린민주당이 치고 나가고, 거기에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 이렇게 보조를 같이 맞춘다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하고 있는 이 행태들에 대해서 정확한 워딩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진 찍기, 뭐 서커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특히나 이 검찰의 한명숙 총리 그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가 아니다. 그건 그러니까 재조사나 재수사가 아니라 범죄 수사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행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를 그 당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밝히는 건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 최근에 최강욱 대표가 한 발언들 한번 보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난 자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서도 훨씬 더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적거리던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했다. 또 다른 검찰 정치의 시작이 아니길 바란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인권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일부 언론이
이제 와서 피해자 할머니의 인권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속 시원하죠. 네. 우리가 해왔던 말들이고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유령 단체 같은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검찰이 그를 수사하고 그래야만 진실이 드러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현실에 대해 고민할 때다. 그러한 패턴이 진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경험들을 많이 했으니 새롭게 성장할 때가 아닌가. 이번 사태가 또 다른 만연사상이 아니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자주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 반발하는 것 같은 기사를 내겠지. 근데 문제는요. 지금의 언론들이 쏟아내는 보도가 사실인 양 착각하고 받아들이는 국민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만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면은 그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잖아. 쉽게 표현해서 TV에서 나왔어. 신문에서 네. 나왔어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놀라운 게 이 언론에서 이렇게 윤미향을 비롯한 뭐 최강욱 대표까지 뭐 이렇게 막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거기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사에 동조하는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나 윤미향 의원을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결과적으로 지지율을 보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서의 분위기하고 현실하고 너무 지금 차이가 커져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일부 트위터 같은 공간에서는 거의 뭐 최광욱이나 윤미향은 거의 뭐 악마처럼 돼 있잖아요. 최강욱 범죄자처럼 최광욱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정말 일부의 이야기밖에 예. 안 되는 거죠. 지금 회계 부정 논란의 사실관계에 대해선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상당히 소명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도 일부 민주당에 있는 빨간 수박들, 속이 빨간 수박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게 이런 표현 또 김진애 원내대표가 한 말도 재밌습니다. 저는 솔직히 작년부터 계속돼 반복되는 그 최강욱 대표가 지적한 패턴들에 대해 국민들이 학습되고 있다는 걸 느낀다. 어제 그 사진 찍기 서커스를 보면서 언론들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쳇바퀴를 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미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언론도 학습해야 하지 않나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이 사진 찍기 서커스라는 게 뭐냐면 윤미향 의원이 의원실에 가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문이 잠깐 열리거나 창문 너머로 사진 찍을 수 있으면 다 찍어요. 네. 그 사진 막 이상한 표정 중에 아니 웃을 수도 있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을 수도 있거든. 근데 웃는 사진을 딱 찍어서 헤드라인 뭐라고 그러냐면 웃고 있는 윤미향. 그러면 댓글에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소름 끼친다. 사이코패스냐? 웃냐? 이런 게 댓글이 달린단 말이야. 네. 어떤 기사에서는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어제는 이런 옷에 이런 배지를 달았는데 오늘은 어제 달았던 배지 대신에 다른 걸 달고 왔더라. 여전히 이런 배지는 안 달았더라. 그러니까 이런 패션을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기사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진 찍기 서커스. 아 진짜 서커스 같은 게 우리가 조국 장관 집 앞에서 뻗치기 하는 기자들도 많이 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윤미향 대표 의원실 앞에서 쭉 앉아가지고 양쪽이 쭉 사람이 다닐 수도 없게 그리고 이런 블라인드 사이로 카메라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찍고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밥 먹으러 못 가면 그 시간에 못 가면 뭐 서류나 이런 거 받으려고 문이 잠깐 열었을 때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게 기자들 하고 있는 거예요. 한솥 도시락 좋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패턴을 알았다는 김진애 의원님의 말이 정말 정확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놓고 지들이 그 짓거리를 해놓고 윤미향 의원총회 참석 안 하고 SNS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SNS로라도 지금 윤미향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의원총회 참석은 안 하고 SNS 여기 이런 헤드라인을 달더라고. 그거 생각나네요. 국정원 여직원이 지가 문 잠가놓고 감금당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니까 지들이 지금 감금시키고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거의 이게 검찰로 넘어갔으면요. 의혹 제기 말도 안 되는 거, 본질과 상관없는 거 막 제기하면서 이걸 확전시킬 것이 아니라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윤미향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언론상에 보면 진짜로 악플 달리는 거 보면 그냥 아예 만으로 몰고 가고 있더만. 악한 사람, 소름 끼친다, 사이코패스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 댓글 다는 놈들 그냥 다는 놈들 아니에요. 다 작업 세력이야 그것들 다. 윤미향 의원님께서는 의원 배지를 차마 못 따셨는지 모르겠는데 더 당당하게 나비 배지와 함께 의원 배지 10개 달아주세요. 네.
그 국회 매점에 가면 팝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고 매점에서 파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그러겠지. 겁니다. 잃어버리면 예. 또 사야 되지. 예. 아무나 살 얼마예요, 수는 근데? 없죠. 그러니까 가격은 까먹었는데 나도 하나 사고 싶다, 야.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근데 일반인은 못 살 거 아니야. 아니, 살 수 있습니다. 사칭할까봐. 그러니까 그 일련 번호가 적혀 있는 공식 그 배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기념품으로? 자켓을 많이 갈아입으시잖아요. 차에 몇 벌 두고. 그러네. 근데 이게 자주 까먹거든요. 내가 그래서- 세월호 배지를 요거 있잖아요. 노란 예. 리본을 네. 옷마다 다 달아놨거든요. 예. 깜빡깜빡 까먹고 다녔어. 맞아. 예. 그런 용도로 기념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그 가운데 한명숙 정치자금 위증 교사 의혹 웃기고 있네. 한명숙 정치자금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맞지. 무슨 위증 교사 의혹이냐? 축소시키려고. 네. 그 지금 검찰의 인권감독관이 진상 파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대검 입장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미 여러 번 발뺌을 했는데 증언자들이 나올 때마다 대검에서 검찰 인권감독관이 여기서 나서면은 맞아요. 조작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조선일보 팩트 체크하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명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그 한명숙 총리 사건에 대해서 비방록을 쓴 사람은 사망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1000페이지가 넘는 비방록을 남기고 사망을 했고, 그 위증을 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법무부에 제출했잖아요. 나 위증했다고 조사 다시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다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죠.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 최강욱 대표나 이 그 김진애 의원 이야기처럼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조국 장관 털 때는 어떤 게 작동을 한 거냐면 이러저러한 정황들로 보니 이것은 범죄 행위야라는 그런 식의 논리를 만들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각종 증언들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걸 증언했을 때 자신들이 얻는 이득이 없어요. 자기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 쉽게 표현하면 그랬잖아. 한만호 씨 같은 경우도. 검찰이 사주는 초밥을 먹을 때 그 초밥이 한명숙 총리의 살점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재심 이야기는 쉽게 못하죠. 한국의 법 자체 구조가 워낙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한국만 이러고 있는 거야. 모든 사건은요. 결정적 증거 등이 나오면 재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이 다 끝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재조사란 표현을 완고하게 쓰면서 이렇게까지 오고 있긴 한데 그들이 얻는 이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양심의 소리가 가장 중요한 재수사의 시발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법인인데 범인이 수사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요. 그 조국 장관 내 건은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지만 한명숙 건은 공수처에서 시작하자마자 첫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이렇게 숙연해지고 그래? 정말 그냥 한총리님 이야기하면은 너무 성질 나는데 이 사건에 대한 내막을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푸나님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때는 이렇게 다 손 놓고들 있었어요? 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제가 나중에 제 밑에 후배들한테 똑같은 소리를 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뭐 했냐라는 말을. 그러니까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명숙 총리가 있었는데 오늘날 또 조국이 저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진술 조서도 다 조작을 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자기들끼리 소설을 쓴 그 대본을 쓴 대로 연기를 시키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계속 끊어내지 않으면 반복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건이 그렇게 진상조사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은 계속 반복되고 그 수사를 하는 주체가 범인이고 네. 공범인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밝혀냅니까? 그러니까 한만호 씨 등의 여러분들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 100%예요. 얻는 이득이 없다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얻어진 이득이 있다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받아들이겠는데 아니라고요. 자,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